미나상, 건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본격적으로 일본의 글자 히라가나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학습한 히라가나 50음도 가운데 아행, 카행, 사행, 타행, 나행 이렇게 5개 행의 글자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히라가나 50음도 중 아행, 카행, 사행, 타행, 나행의 글자를 필순에 맞게 쓰고 바르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습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 청음이라는 것에 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본어에서 청음은 무성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학습한 50음도의 글자들입니다. 50음도에는 46개의 글자가 있지만 현대 일본어에서는 50음도 표의 가장 오른쪽 아래 마지막 글자 오와 50음도 표 가장 아래에 있는 응을 제외한 44개의 글자를 말합니다. 히라가나를 쓸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곡선이 많으며 부드럽고 둥근 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원 안에 히라가나를 쓴다는 생각으로 연습하면 바르고 예쁜 히라가나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행을 볼까요? 아행의 5글자는 일본어의 모음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발음 아, 이, 우, 에, 오와 비슷합니다. 아행의 첫 번째 글자는 아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글씨를 쓰는 순서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했듯 히라가나도 한자를 쓰는 순서와 같습니다. 가로로 먼저 선을 긋고 비스듬하게 세로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획과 두 번째 획이 교차되는 아랫부분에 동그란 곡선을 써주는 것입니다. 단, 동그란 곡선을 쓸 때에는 시작점과 마침점이 붙지 않고 서로 교차되며 지나가도록 써야 합니다. 동그란 곡선은 필순의 그림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돌려가며 쓰면 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주의해 주세요. 두 선이 교차되는 것이 글자 아의 포인트입니다. 발음은 우리나라의 아와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말의 아보다 입을 약간 작게 벌려 말합니다. 잘 듣고 따라 읽으며 바르게 써볼까요? 아, 아, 히라가나 이는 우리말 이와 거의 같은 소리입니다. 이를 쓸 때에는 왼쪽과 오른쪽 선의 길이가 거의 같거나 오른쪽 선의 길이가 약간 짧은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오른쪽 선이 왼쪽보다 길어지게 되면 전혀 다른 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획을 쓸 때 아랫부분을 살짝 꺾어 올려주세요. 잘 듣고 따라 읽으며 바르게 써볼까요? 이, 이, 히라가나는 동그랗고 부드럽게 쓰는 글자라고 앞서 설명했죠? 부드럽고 예쁘게 쓰고 있나요? 이번엔 글자 으입니다. 으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 획을 점을 찍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길이를 주어 짧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획과 약간의 공간을 두고 써주세요. 우의 발음은 우리나라의 우보다는 의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입술을 너무 앞으로 내밀지도 말고 힘을 빼고 가볍게 발음해 보세요. 잘 듣고 따라 읽으며 바르게 써볼까요? 우, 으, 2번 글자는 에입니다. 에를 쓸 때도 으와 마찬가지로 첫 획은 짧은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획과 약간의 간격을 두고요. 에를 쓸 때 주의할 점은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아래로 내려왔다 다시 올려 써야 합니다. 두 번째 획은 한 번에 써야 합니다. 발음은 우리말의 에와 거의 같습니다. 잘 듣고 따라 읽으며 함께 써볼까요? 에, 에, 아행의 마지막 글자 오입니다.
히라가나 아와 비슷하게 생겨 헷갈리기 쉬운 글자입니다. 가로선을 먼저 긋고 세로선을 내려 그은 후 살짝 위로 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짧은 선을 그어주세요. 오의 세 번째 획도 점을 찍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오와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입술을 너무 앞으로 모아 내밀어 발음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니 입술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발음해주세요. 잘 듣고 따라 읽으며 바르게 써보세요. 오, 오, 자, 다음은 카행, 가, 기, 구, 개, 코, 사행의 사, 시, 스, 세, 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칼을 쓸 때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 획에서 꺾이는 부분을 곡선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직선으로 꺾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획 마지막엔 살짝 꺾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획도 점이 아니라 짧은 선으로 써야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잘 듣고 따라 읽으며 바르게 써봅시다. 가, 가, 다음 글자는 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키는 기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기타 모양 키라고 외우기도 합니다. 키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세 번째 획의 마지막을 살짝 꺾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획과 네 번째 획을 연결하지 않고 써주세요. 가끔 세 번째 획과 네 번째 획을 이어 쓴 히라가나 키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예전에 붓으로 쓸 때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써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요즘엔 잘 이어쓰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도 이어쓰지 않도록 할까요? 잘 듣고 따라 읽으며 필순에 유의하여 써볼까요? 기, 기, 다음 글자는 쿠입니다. 보기에도 쉬워 보이죠? 한 번에 쓰는 거예요. 부등호 모양과 닮았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반대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잘 듣고 따라 읽으며 써보세요. 그, 그, 이번 글자는 케입니다. 케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직선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라가나는 곡선, 여러 번 강조해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엔 히라가나를 쓸 땐 둥글게가 먼저 떠오르죠? 첫 번째 획과 세 번째 획이 서로를 약간 마주 볼 수 있도록 곡선으로 써주세요. 첫 번째 획의 마무리인데요. 꼭 꺾어서 마무리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처음 배울 때에는 꺾어준다고 배웠는데 요즘은 상관없다고 하니 여러분도 편안히 써주세요. 대신 마무리는 살짝 곡선으로 쓰는 거, 그건 지켜줘야 해요. 잘 듣고 따라 읽으며 바르게 써볼까요? 개, 개, 하행의 마지막 글자 코입니다. 두 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선이 아니에요. 한자의 두 이처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히라가나 코를 쓸 때의 주의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획 마무리는 살짝 꺾어주세요. 잘 듣고 따라 읽으며 필순에 따라 써보세요. 고, 고, 이번엔 사행입니다. 사행의 첫 글자는 사죠. 자, 사는 앞서 배웠던 키와 아주 비슷해요. 획 하나가 빠진 거예요. 사도 두 번째 획을 내렸으면서 마무리는 살짝 꺾어주세요. 그리고 키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획과 세 번째 획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키와 마찬가지로 사도 이어쓴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요즘 이어쓰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우리도 요즘 방식으로 이어쓰지 않도록 해요. 사, 사, 시입니다. 보기에도 너무 쉽죠? 낚싯바늘과 비슷한 모양이라 낚싯바늘 시라고 많이 기억합니다.
주의할 점이 없을 것 같지만 주의할 점이라기보다는 더 예쁘게 쓰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끔 시를 한글의 니은처럼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시의 마무리를 너무 올려서 알파벳 U처럼 쓰는 학생도 있는데요. 마무리는 살짝만 올려주세요. 시를 발음할 때는 우리나라의 시를 발음할 때보다 입술 모양을 조금 더 옆으로 길게 발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잘 듣고 따라 읽으며 시를 예쁘게 써보세요. 시, 시, 사행 세 번째 글자 스입니다. 선생님은 처음 이 글자를 배울 때 스프링을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한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히라가나 스를 학습할 때 스프링 모양을 연상한다고 합니다. 좀 늘어진 스프링 모양인 것 같아요. 스를 쓸 때도 마무리는 곡선으로 해주세요. 스를 발음할 때는 한글의 스와 수의 중간 발음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국에는 없는 발음이라 처음엔 힘들고 어색하겠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잘 듣고 따라 읽으며 바르게 써볼까요? 스, 스, 이번 글자는 새입니다. 필순을 잘 봐주세요. 한자 세상새와 비슷하죠? 히라가나를 쓰는 순서를 기억하고 있나요? 가로획을 먼저 쓰고 세로획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라가나 새도 가로획을 먼저 씁니다. 잘 듣고 따라 읽으며 필순에 맞게 써볼까요? 세, 세, 사행 마지막 글자 소입니다. 소는 한 번에 쓰는 글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근이란 글자와 비슷하죠? 몇 년 전 선배들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근소라며 외우더라고요. 그렇다고 진짜 한글 근을 쓰면 안 되겠죠? 소도 마무리는 곡선으로 해주세요. 지금까지 쓴 글자들보다 조금 더 동그랗게 써주세요. 잘 듣고 따라 읽으며 바르게 써볼까요? 소, 소, 자, 이제 타행 타, 치, 추, 대, 토, 나행 나, 니, 누, 네, 노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타행의 글자는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다, 지, 주, 대, 도 보다는 조금 세게, 타, 치, 츠, 대, 토 보다는 조금 약하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단어의 중간이나 끝에 올 때에는 따, 찌, 쭈, 떼, 또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1을 나타내는 일본어는 이찌라고 합니다. 사람은 일본어로 히토라고 하죠. 두 단어는 타행의 글자가 단어 가장 마지막에 오는데 치보다는 찌에, 토보다는 또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타행 첫 번째 글자 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획과 두 번째 획을 교차하여 쓰는데 두 번째 획은 비스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세 번째와 네 번째 획은 앞서 배운 코와 닮아 있죠? 코를 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타, 여러분도 써볼까요? 타, 타, 다음 글자는 치입니다. 숫자 5와 닮아 있죠? 그렇다고 숫자 5를 쓰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치는 한국어 발음의 찌와 치 사이의 음인데 찌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어 중간이나 끝에 올 때에는 찌에 가깝게 발음이 됩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하였죠? 기억해 주세요. 필순에 유의하며 지금부터 써보세요. 치, 치, 이번 글자는 추입니다. 부츠의 신발 앞부분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캐스터네츠 모양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이 생각나나요?
스를 쓸 때는 가로를 길게 쓰고 끝부분을 살짝 돌려서 내려줍니다. 스의 발음은 혀 끝을 윗 잇몸과 윗니 사이에 대고 가볍게 혀를 밀면서 스와 스의 중간 발음으로 발음합니다. 특히 츠는 한국에 없는 발음이고 한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글자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도 꾸준히 발음 연습을 하고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쓰기에는 간단하고 쉽지만 발음하기는 조금 어려운 글자죠? 자, 여러분도 잘 듣고 따라 읽으며 예쁘게 써보세요. 스, 스, 태입니다. 태도 한 번에 쓰는 글자입니다. 태의 아랫부분을 쓸 때는 동그란 곡선을 넣어 써주세요. 자, 그럼 예쁘게 써보세요. 대, 대, 타행의 마지막 글자 토입니다. 토는 토끼의 양 귀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첫 번째 획을 너무 짧게 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토도 필순을 생각하며 한번 써볼까요? 더, 더, 여러분, 이렇게 타행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타행을 학습하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나요? 네, 맞아요. 왜 타행은 다, 티, 투, 테, 토가 아니라 다, 치, 수, 테, 토이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음성학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그건 너무 어렵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고대 일본어에서는 다, 티, 투, 테, 토라고 발음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t와 to를 발음하면서 혀의 위치가 점점 변하게 되었어요. 왜 혀의 위치가 변하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좀 더 쉽게 발음하기 위해 변화된 것이라고 하면 가장 맞는 답인 것 같아요. 즉, 역사적으로 점점 쉽게 발음하기 위해 변화된 음이 현재의 치와 스라고 합니다. 이번 글자는 나행입니다. 나행은 우리나라의 나, 니, 누, 네, 노와 거의 비슷하게 발음합니다. 첫 번째 글자 나입니다. 첫 번째 획과 두 번째 획은 앞서 배웠던 타와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획은 점을 찍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짧은 선으로 먼저 쓰고 네 번째 획을 돌렸습니다. 가끔 세 번째 획과 네 번째 획을 연결한 날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예전에 붓으로 쓸 때 이어진 것이라고 해요. 요즘은 이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따로 쓰도록 해요. 발음을 듣고 한번 써볼까요? 나, 나, 이번 글자는 히라가나 니입니다. 보기에도 쉬워 보이죠? 첫 번째 획에서 주의할 점은 뭘까요? 네, 이젠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우선 직선으로 쓰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첫 획의 마무리는 살짝 꺾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획과 세 번째 획은 코를 쓰는 것과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필순에 맞춰 써볼까요? 니, 니, 나행의 세 번째 글자 누입니다. 누는 우리나라의 누와 느의 중간음으로 발음합니다. 첫 번째 획은 사선으로 쓰고 두 번째 획은 원을 두 번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획에서 주의할 점은 처음에 돌려 쓰는 원이 나중에 돌려 쓰는 원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써볼까요? 느, 느, 이번 글자는 네입니다. 네를 쓰는 순서는 먼저 직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획, 너무 어렵죠? 가로로 짧게 선을 긋고 사선으로 내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올린 후
다시 내려오며 꼬리를 말아주는 거. 선생님이 이 글자를 배울 땐 무작정 따라 썼어요. 그땐 따라 쓰기보다 따라 그린 거겠죠? 정말 열심히 따라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예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글자에 지금 배우는 네와 비슷한 글자가 2개 더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글자를 잘 익혀두면 좋겠죠? 여러분, 이제 천천히 예쁘게 써볼게요. 네, 네, 오늘의 마지막 글자 노입니다. 노는 한 번에 쓰는 글자예요. 마치 금지 표시를 나타내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금지, 안 돼, 영어로 no라고 연상하여 외우는 학생들도 있답니다. 마지막 글자도 예쁘게 써주세요. 너, 너, 자, 이제 단어를 따라 쓰면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2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아우색의 이해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라고 적혀져 있죠? 아우는 뭘까요? 네, 파랑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집이죠? 그럼 다시 한국어로 바꾸어 보면 오늘은 오랜만에 파란색의 집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라는 뜻이 되겠죠? 친구 집에 가서 뭘 했는지 볼까요? 친구의 가오도 보고 코에도 들어서 좋았다. 가오는 얼굴이고 코에는 목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들어서 좋았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초밥을 먹고 있는 모습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스시를 먹으며 오이시 라고 말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초밥을 먹으며 맛있다 라고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친구 방에 들어간 장면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에노 시타에는 이누와 네코가 사이좋게 자고 있었다. 스크에는 책상, 시타는 아래, 이누는 개, 네코는 고양이입니다. 그러니 책상의 아래에는 개와 고양이가 사이좋게 자고 있었다 라는 뜻이네요. 여러분 오늘 학습한 내용 어떠셨나요? 문자는 모든 언어의 기초입니다. 반드시 익혀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하행부터 히라가나 마지막 글자까지 모두 학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미나상, 맞다네!